저는 민주당이란 나에게 활력을 주는 에너지원이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한테 아주 유익하고 좋은 공부를 많이 시켜주고 있어요. 보물창고? 예. 보물창고. 민생이다. 의정활동의 전부이다. 왜냐하면 정치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화이팅! 경제는 민주당 화이팅! 지식 충전의 시간. 경제는 민주당은 너에게는 매주 아침 일찍 나올 수 있는 기회. 저에게 경제는 민주당은 항상 깨어있게 만들어주는 활력소다. 지식의 모든 장. 이거는 이제 당의 이미지를 바꿔내는 것 같고, 많은 의원들이 경제를 챙겨야 되는구나, 나도 공부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경제는 민주당이 좋은 거는 너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너무 쉽게 이렇게 현실적인 걸 가미해가지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주 유익한 것 같아요. 경제는 민주당 화이팅! 경제는 당연히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없으면 민생경제 이미 무너졌죠. 살려내고 있고요, 지금. 경제를 깨우쳐주고 배우는 학습의 장입니다, 저한테는. 민주당의 힘, 중요한 역할을. 의원들의 힘. 경제는 민주당, 우리 민주당, 우리 이재명 선수가 확실하게 민생 경제 책임지고 있습니다. 화이팅! 민주당의 희망,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디딤돌, 소중한 에너지. 제 삶의 활력소. 경제는 민주당 화이팅! 넘버원. 경제는 민주당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경제는 민주당과 함께 한 시간이 의원님들이나 우리 보좌진 여러분,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도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의원님께 경제는 민주당이란? 경제는 민주당이란 나에게 활력을 주는 에너지원이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한테 아주 유익하고 좋은 공부를 많이 시켜주고 있어요. 보물창고? 예. 보물창고. 민생이다. 의정활동의 전부이다. 왜냐하면 정치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화이팅! 경제는 민주당 화이팅! 지식 충전의 시간. 경제는 민주당은 너에게는 매주 아침 일찍 나올 수 있는 기회. 저에게 경제는 민주당은 항상 깨어있게 만들어주는 활력소다. 지식의 모든 장. 이거는 이제 당의 이미지를 바꿔내는 것 같고, 많은 의원들이 경제를 챙겨야 되는구나, 나도 공부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경제는 민주당이 좋은 거는 너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너무 쉽게 이렇게 현실적인 걸 가미해가지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주 유익한 것 같아요. 경제는 민주당 화이팅! 경제는 당연히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없으면 민생경제 이미 무너졌죠. 살려내고 있고요, 지금. 경제를 깨우쳐주고 배우는 학습의 장입니다, 저한테는. 민주당의 힘, 중요한 역할을. 의원들의 힘. 경제는 민주당, 우리 민주당, 우리 이재명 선수가 확실하게 민생 경제 책임지고 있습니다. 화이팅! 민주당의 희망,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디딤돌, 소중한 에너지. 제 삶의 활력소. 경제는 민주당 화이팅! 넘버원.
경제는 민주당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경제는 민주당과 함께한 시간이 의원님들이나 우리 보좌진 여러분,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도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의원님께 경제는 민주당이란? 경제는 민주당이란 나에게 활력을 주는 에너지원이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한테 아주 유익하고 좋은 공부를 많이 시켜주고 있어요. 보물창고. 예. 보물창고. 민생이다. 의정활동의 전부이다. 왜냐하면 정치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화이팅! 경제는 민주당 화이팅! 지식 충전의 시간. 경제는 민주당은 너에게는 매주 아침 일찍 나올 수 있는 길. 저에게 경제는 민주당은 항상 깨어있게 만들어준 활력소다. 지식의 장. 이거는 이제 당의 이미지를 바꿔내는 거고, 많은 의원들이 경제를 챙겨야 되는구나, 나도 공부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경제는 민주당이 좋은 거는 너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너무 쉽게 이렇게 현실적인 걸 가미해가지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주 유익한 것 같아요. 경제는 민주당 화이팅! 경제는 당연히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없으면 민생경제 이미 무너졌죠. 살려내고 있고요, 지금. 경제를 깨우쳐주고 배우는 학습의 장입니다, 저한테는. 민주당의 힘, 중요한 역할을. 의원들의 힘. 경제는 민주당, 우리 이재명 선수가 확실하게 민생 경제 책임지고 있습니다. 화이팅! 민주당의 희망,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디딤돌, 소중한 에너지. 제 삶의 활력소. 예, 경제는 민주당 화이팅! 넘버원. 경제는 민주당과 함께 해주셔서 네, 너무 잠시 조금만 있다 시작을 하겠는데요. 보니까 유홍준 관장님이 명함을 많이 들고 오신 것 같습니다. 네, 필요하신 분은 인사하시고 조금만 기다렸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 경제는 민주당이란? 경제는 민주당이란 나에게 활력을 주는 에너지원이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한테 아주 유익하고 좋은 공부를 많이 오세 의원님의 사진을 마지막으로 사진은 마감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다시 화요일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뵙게 됐는데요. 오늘은 한국 문화의 뿌리와 힘이라는 주제로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님을 모시고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는 민주당하고 무슨 관계냐? 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대표님의 인사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연관성은 알아서들 찾아내시고요. 오늘은 워낙 유명하신 분을 모셨기 때문에 군더더기 없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큰 박수로 유홍준 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군소리 없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불 꺼주시겠어요, PPT? 아, 그래요? 이거 나하고 관계없는데. 아, 이거 먼저 다 하고. 네, 이거. 네, 그러세요. 빨리 하세요. 오늘 그냥 재미있는 우리 역사 이야기를 그 PPT를 보면서 같이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 선진국이 돼가지고 지금 뭐 우리 K컬처가 보여주고 있듯이 이 세계에서 위용을 아주 과시하고 있는데, 그렇게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의식 속의 변화, 아직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역사를 보는 시각을 세계사 속에서 우리 역사를 봐왔던 것이 부족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역사라는 게 한반도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맨날 전쟁한 얘기, 전란에 깨진 얘기만 그렇게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토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도 세계사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쓸데없는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1744년, 잠깐 앉아서 하겠습니다. 1744년 프랑스에서 만든 아시아 지도인데, 내가 이 지도를 지금 방에 걸어놓고 아주 좋아하는 게, 한반도를 이렇게 크게 그려줘가지고 이것만 보면 뭐 부자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동양권에서 영어권에서 동양학을 공부할 때 첫 번째 보는 책은 하버드대 라이엇샤워 팀이 만든 이스트 에이시아인데, 그 이스트 에이시아 첫 문장입니다. 한국은 중국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럽의 보통 나라와 비슷한 크기이다. 면적은 약간 좁지만 인구는 약간 더 많다. 어떤 이는 한국이 미국의 미네소타주 정도라고 왜소함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를 합친 면적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코리아는 절대 작은 나라가 아니다. 이게 세계사적으로 봤을 적은 이런 시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구석기 시대부터 그 역사가 전개되는데, 우리나라의 구석기 유적지가 120군데가 발견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역 국회의원님들 각 지역마다 다 하나씩은 있어요. 어디에 있든지. 그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연천 전곡리 선사 유적지인데, 여기서는 저런 주먹도끼가 발견됐는데, 저 주먹도끼는 구석기 시대 뗀석기 중에서 가장 발달돼 가지고 그 구석기 시대 맥가이버 칼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어요. 근데 저게 처음에 프랑스 생따슐에서 나와가지고 애슐리안 핸드엑스, 이것이 가장 발달돼서 유럽에서부터 터키에서 이란, 인도까지만 있고 아시아 지역엔 저게 없다고 되어 있는 모비우스 학설이 고고학을 지배해 왔어요. 근데 그게 연천 전곡리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 서양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적에는 백인 우월주의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맥가이버 칼을 사용했고 북경 원인, 자바 원인 전부 다 찌개만 썼다, 이렇게 돼 있던 건데 이게 발견이 됐는데, 그래서 세계 고고학 지도가 싹 바뀌어버리고 학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고고학 지도에 서울은 안 나오고 전곡리가 나옵니다. 연천에. 근데 이거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저 그렉 보엔이라고 하는 그 1979년에 동두천 그 미군 부대에 근무하고 있던 그 그렉 보엔 하사예요.
저 사람이 고고학을 전공했다가 학비 벌려고 군에 입대해서 그 책에도 썼습니다마는 동두천 PX에서 노래하는 이상미라고 하는 여가수하고 연애하다가 저기에서 그 3월 달에 데이트하다가 커피를 끓여주려고 돌멩이를 줍다가 저걸 주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프랑스에 있는 보르드 교수한테 그 신고를 했더니 얘기를 했더니 엄청난 발견인데 내가 못 가고 세계 고고학 대회에서 만난 서울대 김원룡 교수한테 신고하라고 해서 10년 동안 여기에서 4,500점 35만 년에서 5만 년 전 사람이 살던 데로 에슐리안 핸드엑스까지 사용한다. 이게 나왔어요. 근데 저렇게 돼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문화재청장이 되리라고는 1초도 생각 안 하고 세계 고고학 지도를 바꾼 데를 이렇게 놓고 사는 법이 어딨냐 해놓고 그 다음에 제가 문화재청장이 돼가지고 그 여기에다가 선사박물관을 짓는데 우선 그 그렉보엔 하사를 한번 초대하자. 우리 한국인들이 이상하게 한국을 위해서 애쓴 외국인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인색한 거예요. 그래서 또 찾아서 연락을 하면서 선진국에서 그 초대할 적에는 반드시 부부를 초청합니다. 우리는 부부가 가면 신문에 나지만은 외국은 반드시 그 카운터 파트너로 이렇게 다 해서 그래서 그 부부를 초청했더니 가수 이상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린이날 선사시대 그 축제에 이렇게 참가해서 아주 그 즐거운 시간을 갖고 이 국제 컴피티션을 열어가지고 여기에 이와 같이 이 아름다운 티타늄으로 만든 그 건축물이 생겼습니다. 이게 프랑스의 아누기라고 하는 건축가가 했는데 선사시대로 떠나는 은빛 타임캡슐입니다. 그러니까 선사시대 박물관은 선사시대식으로 짓는 게 아니고 오히려 미래를 향해서 짓는 개념으로 하고 그 안에는 주먹도끼 처음에 커피 끓이다 했던 5개에다가 호모 에렉투스가 사피엔스로 가는 과정을 다 해놨어요. 제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이 모든 유물의 역사에는 그것에 대한 해석의 역사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텔링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더욱 살겹게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다 하는 그 시범적인 것으로 우리 주먹도끼뿐이 없는 구석기 시대가 우리들이 삶 속에서 갖는 의미를 이렇게 찾을 수 있고 한국 문화의 뿌리가 멀리 세계 고고학 지도 속에서 당연히 있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만년 전부터 세계는 신석기 시대에 들어가고 우리도 9,000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6,000년 무렵이 됐을 때부터는 이와 같은 빗살무늬 토기 시대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이 고산리 유적지의 덧띠무늬 양양 오살리 저 부산 영도 해서 서울 암사동 오는데 저 밑에 있는 가리비 얼굴이나 그 조개 껍질 이거는 그 영도에서 부산 영도에서 동삼동 배총에서 나온 건데 그때 이제 장식도 하고 이렇게 사는데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아주 그 원시적이었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부산 영도의 그 이 폐총 조개 무덤에서 흑요석이 나오는데 날카로운 돌이요. 그건 규슈에서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슈하고 영도하고 같이 사람들이 교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규슈에서는 저런 그 영도 사람 무덤에서 조개 무덤에서 나오는 저런 장신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교류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빗살무늬 토기에 대해서 오늘 아주 수강 태도가 좋으셔서 내가 조금 그 수준을 높여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고 싶어지는데 왜 빗살무늬 토기냐?
그냥 그릇을 만들면 됐지 왜 빗살무늬를 했냐? 이것은 이제 미술사가 되겠죠. 저거 토기는 이제 이건 6,000년 전 무렵인데 인간이 만들어내는 최초의 공작물입니다. 저 그릇을 처음으로 흙을 빚어가지고 그릇을 만들었잖아요. 이 그릇을 만들므로써 생활이 바뀌는 거가 잉여 작물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때부터 음식을 끓여 먹었어요. 그래서 수명이 쭉 하고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 생쌀로 먹던 사람들이 끓여서 먹었으니까요. 근데 인간이 아주 똑똑해가지고 그 촌수가 종족 간의 짝짓기를 하면 기형아를 낳는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촌수가 멀리 퍼져나가요. 그래서 생활 문화가 같아져 버립니다. 서로 소통을 하니까. 그래서 세계에는 그 토기를 가지고 볼 때 스칸디나비아식, 유럽식, 터키식, 이란, 인도식, 중국은 앙소 문화, 용산 문화, 홍산 문화 있고 우리는 알타이에서부터 내려오는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이게 우리 한민족이 살아오는 뿌리를 얘기하고 한국 언어가 알타이 계통인 거가 같이 맞아 들어가죠. 근데 이 공예는 미와 용으로 구성되는데 아름다움보다 쓰임새가 먼저입니다. 저거를 했기 때문에 쓰임새가 뛰어난 거거든요. 저 가천의대 아주대 병원장 하셨던 이성락 박사라는 피부과 의사가 있는데요. 학계 태두죠. 이분이 정년 퇴임을 하시고 나서 명지대 미술사학과 박사과정에 들어오셔서 그 새로 앞으로 살 30년을 준비를 하시는데 그분이 재작년에 논문을 써냈는데 그 논문이 아주 신선한 게 책으로도 나왔는데 조선시대 초상화에 나타난 피부병 연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초상화가 얼마나 리얼리티 있는가는 그 논문이 그냥 물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조선시대 초상화 1000분을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230명이 곰보 자국이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머리카락 하나가 달라도 다른 조상이라고 정확히 그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또 인품을 같이 그리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초상화는 절대로 뽀샵 안 해줬어요. 간반이 있으면 백납병 앓은 자국까지 다 하죠. 이성락 박사가 내 강의를 듣더니 저게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고 들기 좋았을 겁니다. 지문 같은 그 역할을 하죠. 아무튼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그 유명한 반구대 그 암각화가 이 신석기 시대에 만들어지는데 이 대곡천 저 벼랑에 8m 곱하기 4m 이렇게 그 고래를 비롯해 가지고서 그림을 그린 것이 처음에는 이 시대 살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 많이 잡고 싶은 거를 희망사항으로 그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저 고래 저것도 다 잡았다는 거예요. 잡아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저게 인도네시아에서 배 타고 8명이 가서 고래 잡는 모습이고 저 안에 있는 거는 울산에서 나온 유적지에서 나온 고래뼈에 작살이 꽂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고래가 그 당시에 지금도 저 장생포 있는데 고래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 안쪽까지 와가지고 사람들이 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몰다 보면은 라마파라고 그 사람들 그러는데 추장되는 사람이 그냥 팍 하고 찍으면은 이게 포유동물이라 피가 있어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제 어디 가서 좌초하면은 잡는 거가 된답니다. 근데 신석기 시대만 들어가면은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세 가지 이즘이 생기는데, 첫째는 애니미즘, 문활론이죠. 모든 생명체는 영혼이 있다. 두 번째는 그 영혼과의 대화를 하는 것이 샤머니즘이고, 그 샤머니즘의 기념물로 만드는 게 토테미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축제 때마다 그 자기네들이 희망했던 것들을 그림을 그려놨던 이런 자치가 우리 한반도에서 사람들의 조형적인 삶을 보여주는데, 그게 세월이 지나니까 신석기 말기 청동기 시대, 그러니까 3,500년 전쯤 되니까 이것이 추상문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방구대 옆에 있는 천전리에 있는 안각화는 저와 같은 추상문양이에요. 이건 다시 얘기해가지고 우리의 인식이 개념으로서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인지가 그렇게 확 순식간에 발달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저 중앙아시아로 해서 아메리카 원주민까지 있는데, 그 미국의 포코너 스테이트라고 유타주, 네바다주 이렇게 만나는 꼭지점이 있는데 유명한 이 아래쪽에 있는 안각화가 있는데, 거길 가봤더니 이 안내판에 뉴스페이퍼 락이라고 써 있어요. 신문바에. 그 당시에 생활 정보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반구대 암각화나 천전리 또는 포항, 칠포, 그 남원에도 있고 해온 저것들이 갖고 있는 언어를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 것만 갖고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앙아시아까지 포함해가지고 같이 연동을 해가지고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학술 연구를 그들하고 함께 이루고 그렇게 국제적인 그 행사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 지금도 박물관도 그렇고 국가유산청도 바로 그런 걸로 우리 것만 연구해갖고는 이제 안 되고 세계사 속에서 우리를 밝히는 그런 작업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국회인가? 나라에서는 예산 편성이 그런 개념까지 가지를 않아가지고 이 국제학술대회를 한번 여러 가지 한다고 했을 적에는 10개 넣으면 1개 정도만 오기 때문에 이제 의원님들 뵌 김에 하소연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진도는 이렇게 나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적게 줘도 우리 할 거는 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청동기 시대 들어가면은 이와 같이 그 양쪽이 북방식 남방식이 되는데, 복주머니 모양의 저 의주 미송리형 단지에 비파형 모형의 청동기에 탁자식으로 된 고인돌, 이 세 개가 있으면 무조건 고조선 유물입니다. 이것이 남방으로 오면은 송국리형 고구마형의 그 토기에다가 속이 쏙 들어간 세형 동검이고, 손잡이에는 청동어리가 조각이 돼 있고, 이 바둑판식으로 해놓은 거는 이건 남방식, 남쪽에 있었던 청동기 시대입니다. 우리의 청동기는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니었어요. 아직 킹덤으로는 가지 못하고 치프덤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중에 아주 독특한 것이 고인돌이에요. 저 고인돌이라고 하는 게 치프, 족장 되는 사람의 가족 묘역이 한 1500년 계속되면서 때무덤을 이루는데, 그 중에 화순 대공리 춘향하고 강화 부근리하고 고창 상감리 있는 거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됐어요. 저게 그렇게 쉽지 않은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려면 제일 먼저 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인정받아야 돼요. 그 나라의 그것만이는 고유성이에요.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일찍 인정받았어요. 우리는 하도 흔해서 고인돌 하면은 별거 아닌 걸로 아는데,
세계 모든 나라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면 거석기념물을 갖습니다. 영국의 스톤헨지 그렇고 프랑스의 그 돌맨으로 나온 것도 그렇게 돼 있어서 그 이스터 섬에 있는 것도 그것도 거석기념물의 하나죠. 세계 거석기념물 학회가 있는데 거기서 파악하고 있는 숫자가 한 10만 개 된다고 그래요. 근데 어디서부터 쉬어야 되는지 모르지만은 남북한에 있는 고인돌 숫자가 4만 5천 개입니다. 이거를 무리진 걸로 이렇게 쳤을 적에는 그 몇백 개지만은 하여튼 한 개씩 치면은 우리는 남쪽에 3만 개, 북쪽에 15,000개 있어요. 그 중에 2만 개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고인돌 문화를 갖고 있으면서 그냥 치프의 그 통치하에 그냥 잘 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청동 문화는 발달된 게 아니라 샤만의 전통이 있어가지고 대전에서 나온 거에는 솥대가 그랬는데 강문동에 있는 저 솥대, 때만 되면 날아왔다 때만 되면 날아가는 청둥오리는 태양의 메신저라는 생각으로 해서 대보름에는 저거를 세워놓고 풍요를 기원을 했는데, 이 화순 대공리에서 나온 거가 국보로 지정된 게, 그 박물관에서 보는 청동기는 대개 굴러다니던 거, 땅 파다가 농사 짓다가 나온 거, 이런 거 수습된 거고, 정확하게 학술발굴로 돼서 나온 거는 이게 처음이었습니다. 세트예요. 근데 이걸 보면은 칼하고 저 단유세문경하고 방울이 있는데, 저것은 생활용기가 아니고 재정분리 시절의 재관의 의식, 의장으로서 폼 잡기 위해 가지고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생활이나 전쟁 용구가 아니고. 근데 전통이라는 게 무서워 가지고 저 전통이, 샤만의 전통이 지금도 내려와서 무당이 쓰고 있는 무당 무구가 이거하고 같아요. 무당이 쓰고 있는 거울을 칠성명두라고 하는데 이거고, 검도 그렇고 요령이라고 하는 방울도 그렇고, 저기 팔모방울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휘어서 손으로 딱 쥐면은 애기 방울처럼 손에 딱 잡힙니다. 근데 인간의 삶이 자기들끼리 오손도손 사는 거를 옆에서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옆에서 있었던 중국의 청동기는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참 대단한 문화를 갖고 있었죠. 그랬다가 결국은 철기 시대로 넘어가고 춘추 전국 시대예요. 그래갖고 진나라가 중국을 천하를 통일하니까 저것이 자기네들끼리 싸울 적에는 국방의 문제가 아니었다가 진나라가 통일하고 한나라로 30년으로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자기네들의 국방 문제를 다루기 시작해가지고 만든 게 한사군입니다. 우리가 한사군 하면 낭랑으로 요동 지역에 있었다, 뭐 평양에 있었다 이거 갖고 따지는데 세계사 쪽으로 봐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 낭랑이 문제가 아니고 중국이 뭐 때문에 한사군을 설치했는가. 중국이 북쪽은 고비사막의 만리장성이라 됐고, 요동의 한사군이 낭랑진보 임든 현도고, 이쪽 같은 때에 광동성에서 하노이까지는 한국군을 둡니다. 그리고 도낭으로 가는 무의, 장액, 죽천, 도낭 여기에 하서 한사군을 둬요. 그래서 국경 변경 지역의 완충 지역으로서의 의미를 두는 것이, 그게 한나라가 취했던 한사군 정책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고조선이 멸망하고 알타이 계통으로 내려오던 우리 문화가 결국은 중국의 한자 문화권으로 이제 넘어가서 동아시아의 일원으로 개편하게 되는데, 중국은 지금 현재 있는 중국 지도는 청나라 때 인수인계 받은 거고, 중국의 오리지널 중어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의 3분의 1은 이민족이 지배했습니다.
남북조 시대의 척발시들이 했죠. 그리고 원나라 때, 청나라 때 전부 이민족의 지배예요. 그 전에 뭐 요나라니 이거는 뺀다 하더라도, 근데 이들이 순수 한족이 지배했을 때, 그러니까 이 한나라 다음에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는 영토가 요겁니다. 지금 중국의 그 큰 문제가 소수민족 문제 다루는 거에 있는 거가 93%의 한족과 7%의 55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됐는데, 그들이 차지하고 살고 있는 거를 이거를 어떻게 통치를 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그들에게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 한민족이 대단한 게 중국의 55개 소수민족에서 모국을 갖고 있는 소수민족은 조선족, 안남족 2개뿐이 없습니다. 베트남족. 몽고는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그래가지고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제 우리도 힘을 합쳐서 키우지 않으면 언제 당할지 모른다. 그래가지고서는 서로 코피 터지게 싸우면서 인수합병을 시작하는데, 이제 M&A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여에서 고구려가 내려오고 백제가 내려올 때 마한진한 변환이 있고, 가야가 일어나고 신라가 일어났고, 강원도 쪽에는 예하고 옥저가 있고 10개의 부족이 코피 터지게 싸우면서 국가를 피워가는데, 이때부터 우리는 삼국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삼국시대라는 말이 갖고 있는 오해가 있는 게, BC 1세기에서 고구려가 멸망하는 668년까지 750년을 삼국시대라고 알고 있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만 존재한 건 마지막 120년뿐이 없습니다. 그건 여기는 이땐 삼국시대라고 그러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학자에 따라서는 열국시대라고 하는데 그때 나라는 또 아니었어요. 그래서 미술사 고고학에서는 이 AD 300년 될 때 삼국과 가야 시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400년, 300년 되는 기간은 원삼국 시대, 프로토라고 하는 개념으로 삼국 시대로 가는 기원에 해당하는 시대입니다. 이때의 유물, 이제 역사는 유물이 증명해야 되는데, 그 유물이 뭐냐? 이게 없었다가 70년대 말에 등장하는 이 쇳불 손잡이 단지하고 오리영 토기가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낙동강 지역에서 많이 나왔는데, 벌써 이때 되면은 제기거든요. 술독이고 퇴죽 그러세요. 우리 한국 미술사에서 처음 나오는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저게 그 70년대 말 되니까 갑자기 뭐 울산, 창원, 마산 이 지역에서 저게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지금은 문화재보호법으로 10,000평 이상을 경영하려면 문화재조사가 끝나야 하는데, 그 당시는 공사하다가 나오면 신고하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단군일에 한 건도 신고가 된 게 없고, 공사하다가 토기 조각이 보였다면 밤사이 불도저로 밀어버렸습니다. 그거 들켰다가는 공사가 중단되니까요. 그러니까 문화재 파괴는 다 그들이 한 거예요. 근데 그건 제도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도 그걸 빼서 팔아먹는 도둑놈은 또 있는 거예요. 결국 이자가 애국자예요. 유물을 살렸잖아. 그랬는데 거기서 빼가지고서 박물관에다가 납품하려고 가져오면은 박물관에서 그 큐레이터 감정가들이 이건 나 잘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감정하는 사람이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가짜라는 뜻입니다. 그냥 무슨 뭐 건방지게 가짜입니다 하는 게 아니고, 내 지식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경험의 집합인데요. 본 적이 없었으니까. 멋있기는 하지만은
이것이 만들기 쉽거든요. 청자 백자하고 달리 톡이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그래도 저게 멋있으니까 또 사는 사람은 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다가 1983년 경산 임당동 고분에서 이게 학술 발굴로 해서 탁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이게 진짜 원상국 시대의 상징적 유물이다 했더니 그게 발표된 이후 나도 있다 해서 전국에 100마리 정도가 지금 이게 딱 퍼져 있습니다. KTX 경주역 가면은 1층에 경주역 지으면서 나온 유물 전시장이 있어요. 거기에도 3마리 있어요. 이게 참 개념화 시키면서 이렇게 조형으로 가는데 우선 기술이 아까 봤던 빗살무늬 톡이나 이거하고 달리 와질 톡이잖아요. 회색이죠. 이거는 가마에서 구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철기 시대로 갔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박물관에도 와글와글 지금 그 원상국 시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전통이 토기 전통이 가야로 가는데 이 가야에 7군데 가야 무덤을 합쳐가지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지정하면서 연속유산이라고 그런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장소가 달리 있어도 성격을 같이 하는 것은 하나의 문화유산으로 본다. 가장 대표적인 게 조선왕릉. 어디가 있어도 조선왕릉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합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고 우리나라가 제가 청장 이후에 신청한 게 다 연속유산이었어요. 우리는 그전에 행정구역에 맞춰가지고만 하다 보니까 숫자가 적었는데 우리나라 산사 7개 전국에 있잖아요. 서원 8개 그리고 갯벌 4군데 있는 거. 여기 가야 무덤도 왕릉도 7군데 했는데 이 가야는 왕국으로 가지 못했지만 저 질그릇 전통이 대단해가지고 그 무덤 하나 파면은 나오는 게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기대라고 하는 그 제사 받침 놓는 거 이거는 저 골프 트로피로 많이 그 벤치마크에서 만든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보다 가야 시대 컵이 1500년 전에 저렇게 손잡이 있는 컵들이 쫙 나오는데 가운데 있는 것처럼 멋쟁이로 만드는 거는 뭐 할 수 있지만 난 그 오른쪽에 있는 1500년 전에 저런 스타벅스 머그컵이 나왔다는 게 이게 보통 그 모던한 감각이 아니에요. 가야의 컵은 가야의 토기는 정말로 위대합니다. 지금 김해박물관에 철과 가야 토기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되어 있는 여러 이미지 중에서 크게 다시 반드시 부각하리라고 생각하는 건 가야 토기라고 저는 장담을 하고 김해박물관도 우리 국중박 소속 박물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야의 옥과 철과 토기 이것이 경남 지역 가야 사람들의 프라이드를 갖는 그 문화 마인드 또 문화 상품으로 개발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로 멋있습니다. 이런 거 다 가야 토기 이거는 하만 아라가야 속에서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요즘에 그 가야 토기 이런 거가 그 이제 가짜가 많아서 어떡하냐고 그러는데 저런 거는 가짜가 있지만은 이제 컵이나 이런 거는 가짜 별로 없어요. 옥션에서 가야 토기 컵하고 이 항아리 나오는 거 있으면은 50만 원, 100만 원이면 사요. 사서 거기에다가 의원실에다가 마른 꽃꽂이 하나 탁 해서 놓으면은 진짜 역사의 향기와 인품이 꼭 원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두면은 내가 대리로 사가지고 그 디스플레이까지 딱 해드릴 의사가 있습니다. 보급하고 싶어요. 그거를 봐야지 그거를 봤을 적에 유물과 정이 붙어가는데 그리고 저는 그 가야 토기가 지금
인사동 골통점에 있는 게 수십만 점이 있는데 이게 문화재보호법상 100년 이상 된 건 못 나가니까 팔지를 못해요. 근데 그것도 참 나라 경영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 사람이 가야 토기를 사가면 영국 토기가 됩니까? 영국 사람도 가야를 존중한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프랑스 가가지고 17세기에 만든 리모즈 향수병 사갖고 오는 거 아무 일 없이 들고 와요. 그냥 가서 꾸루안꾸루 가서 사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200불 300불 주고 사오잖아요. 이게 그렇게 묶어놓음으로 해가지고 폐쇄적 민족주의가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정책이 나오니까 눈이 동그래지시는데 지금 의원님들 내가 이거 따로 한번 보고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문화재청장 때 그거를 고치려고 하다가 의원님들 협조를 못 받아가지고 했어요. 문화재를 환수한다고 그래야 애국인데 이걸 수출하자고 그러니까 저걸 청장 저건 미친 사람 아니냐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 난 지금도 그랬다고 생각해요. 외국 박물관에 한국 미술품이 빈약한 거가 나간 게 적어서 그래요. 나간 게. 영국 브리티시 뮤지엄에서 브리티시 뮤지엄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앤더슨 관장하고 제인 포탈 큐레이터가 나 청장 되기 전에 와서 유물을 샀는데 문화재 보호법으로 못 나갔어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대형 박물관에 한국시를 보완하겠다고 물건을 사러 왔는데 여기에서 문화재 보호법을 안 내주니까요. 그래서 제가 청장 돼가지고 그거를 풀으려고 했더니 이제 단서로 박물관에서 사는 것은 예외로 한다 해서 보내줬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단 한 건도 안 나갔습니다. 왜 안 나갔냐? 내보냈다가는 의원들한테 감사에 걸려. 그 지적받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요다음에 어느 의원님이 정책 세미나 하면은 내가 와서 주제 발표하기라고 한번 이 전향적으로 생각할 세계사적인 입장 속에서 우리 문화유산의 의미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 고구려로 넘어가면은 가기 전에 박물관에 가서 보시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와당이 있는데 어쩌면 세 나라가 이렇게 다르게 생겼어요. 고구려의 강인한 모습, 백제의 우아한 모습, 신라의 화려한 모습. 이게 막세기와 순막세기와의 연꽃 문양인데 똑같은 연꽃으로 디자인을 했는데 그 지역의 정서가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고대 국가로 가면서 우리 문화를 세련시키는데 삼국이 각기 다르게 해줬다고 하는 게 큰 자산이 돼버렸어요. 우리 문화는 단순하다든지 뭐하든지 그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감정인 거고 그 지역과 역사의 그 흐름 속에서 이 기와장 세계가 딱 증명하잖아요. 아마 의원님들도 이제 박물관에서 기와장 보면은 딱 그 눈에 들어올 겁니다. 한번 개념이 생겨놓으면 그 다음에 보이니까요. 그리고 대개 그 특수한 예도 있겠지만은 대개 백제 와당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맛을 본 사람은 이제 공주 부여로 가서 하면은 아주 뽀얀 우유빛 그 토기에 그 귓꽃이 살짝 섰잖아요. 그래도 화려한 맛이 참 좋죠. 고구려의 위용을 보여주는 것은 역시 지반입니다. 평양 말고 지반에 뿌리를 처음에 둬서 했는데 그 압록강 만포 건너편 지반에서 400년 고구려 광개토대왕비 장수왕릉 다 거기 있잖아요. 이 압록강 너머에. 우리가 맨날 이 교과서에서 광개토대왕비하고 장수왕릉 장군총 보는데 집안에 한번 가서 보면은 여기에 고구려 시대 무덤이 13,000기가 있는데 환도산성에 올라가면은 쫙 펼쳐집니다. 고구려의 위용이 뭔가 하는 거는 이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장쾌한 게 없어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고구려 무덤이 처음에 저렇게 돌무지 무덤이었어요. 그 피라미드 형식으로 네모뿔로 이렇게 쫙쫙 쌓아갔는데 350년 무렵이 되니까 이게 돌무지 무덤이 없어지고 석실봉토분이라고 해서 석실을 짓고 이제 그 흙으로 덮었는데 거기에 벽화 무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게 고구려 고분 벽화예요. 저런 무덤에 벽화를 그리는데 이 벽화가 그 95개가 발견돼 가지고 있는 중에 딱 2개만 누구 무덤이다를 알려요. 안악사모분 동수 무덤이고 덕흥리 고분은 408년에 만든 유주자사 진해 무덤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행렬도로 가는데 인간의 삶의 풍습에서 가장 보수적인 게 장례 풍습입니다. 장례 풍습이 바뀌었다면 다 바뀐 거예요. 우리 시대 장례 풍습이 바뀌었죠.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아파트로 문상 갔잖아요. 이제 없잖아요. 장례식장으로 다 가죠. 뭐 아주 군 단위에서도 다 장례식장이잖아요. 우리가 중진국으로 간 해가 언젠가를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그거 따질 수 있잖아요. 봄이 몇 월 며칠 보러 왔는지 모르지만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날 봄이 됐는데 그 날짜가 3월 20일이냐 언제 이렇게 따지듯이 하는데, 중진국으로 간 걸 경제적으로는 국민소득 10,000불대를 짚는데, 나는 문화사 쪽으로 우리 장례 풍습이 바뀌는 삼성의료원 장례식장이 바뀐 게 언젠가 보니까 93년이에요. 우리 1만 불 간 것도 93년이에요. 그리고 그때 93년에 일어나는 큰 변화, 문화적 변화가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가 93년에 나왔어요. 그게 그 시점에 나왔기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 전에 나왔어도 안 되고 그 후에 나왔어도 안 되는 거. 그 시점에 필요로 했던 거잖아요. 이 고구려 고분벽화가 처음에는 초상화 중심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초상화는 없어지고 공적인 개념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는 영혼의 질서로 사신도로 갑니다. 초상화에서 풍속화로 사신도로 가는 게 350년에서 668년까지 300년 동안 고구려 문화사의 변화입니다. 이거는 장례 무덤에 대한 인식, 죽음에 대한 인식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삶도 같이 연동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문화사적인 연구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 장수왕 때로 생각되는 수렵도입니다. 이 수렵도가 멋있다는 거는 누구든지 아는데, 이 예술에서 대가의 특권은 유머 감각을 쓸 수 있는 거는 대가만의 그 특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학이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다 그래요. 여기에 씩씩하게 사냥하는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는데, 저 끝에 사냥 가기 싫어서 억지로 가는 고구려 청년 하나를 쓱 그려놨어요. 아니, 이 죽음의 공간에 이게 어디 사냥 가는 사람이야? 이 심각한 공간 속에 이걸 그릴 수 있던 게 그게 고구려의 문화였고, 그때가 장수왕 때였습니다. 그리고 사신도로 하고 난 다음에 넘어가죠. 신라 고분, 누가 그런 적이 없는데 경주에 가면 신라 시대 왕릉이 시내에 쫙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순 거짓말이에요. 경주 다운타운에 있는 봉분 있는 무덤이 155개가 있는데, 이거는 AD 350년에서 500년 사이 150년 기간 동안 마리깐 시절의 경주 김씨 가족의 묘역이에요. 그 이전에는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 이후에는 다 경주 바깥으로 진흥왕, 법흥왕, 선덕여왕, 진평왕 다 경주 바깥에 있지 경주 시내에 있는 건 없습니다.
왜 그 시절에 마립간 시절에 경주 시내에 이와 같은 엄청난 고분들을 만들었는가? 이거가 신라 역사를 새롭게 여러분들이 유물과 함께 인식하는 한 계기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황남대총 있는 데에서 있는 거가 일제강점기에 1921년에 여기에서 금관이 나와가지고서 이제 세계를 놀라게 해줬는데, 지금 저기 황남대총에 있는 사랑나무 2개 있는 데는 이 줄을 한 30분은 서야지 사진 찍는 차례가 와요, 언제든지. 그리고 저 봉황대라고 느티나무 있는 저 400년, 500년 된 느티나무 있는 거가 지금 현재 남은 거에 제일 커서 이 지름이 100m예요. 100m. 한참 돌아야 되죠. 저거는 발굴하지도 않은 거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과기부의 이 R&D 사업의 하나로 지금 이집트 피라미드의 스캔을 해가지고 있는 거가 인터넷 보면은 피라미드 스캔 치면은 나옵니다. 투시해가지고서 그 내부 구조를 하는 거. 우리 경주 왕릉, 저건 왕릉일 거예요. 봉황대 그 스캔하는 걸로 레이저 쏴가지고 스캔하는 거, 그거 우리 신청을 했는데 이제 될 것 같아요. 이제 안 되면 의원 입법으로 뭐 예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저거 팔 거 없이 지금 그 속에 뭐가 있는가 보면 될 거 아니겠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 가치가 있나 없나도 확인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지금 155개가 있어. 참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1921년에 저쪽, 이게 신라 무덤은 묘해가지고 이 고구려하고 백제는 어쨌든 돌집을 짓고 거기다 그림이나 뭐 부장품 넣고 문 닫고 나서 흙으로 덮어서, 흙이 무너지고 나면 문 열고 가서 사람들 다 가져가고 나무꾼 가서 그 속에서 비도 피하고 뭐 그랬던 거예요. 문화재의 관념이 없으니까. 근데 신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특히 이 경주 김씨들은 관을 놓고 어마어마하게 돌무지를 쌓아요. 그리고 나서 봉토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큰 경우에 지름이 80m, 높이가 25m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고 나면은 돌밭이었어요. 그래서 도굴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랬다가 저 무너진 돌밭 사이에 이제 사람들 살던 데에서 이 금관총이라고 하는 게 저런 돌무지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사람이 주막을 하는데, 주막 이때 경주역이 생겨서 역세권이 생기니까 증축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그 금관을 구슬이 나와가지고 애들이 놀고 있어서 파봤더니 금관이 나온 거예요. 그때 상태가 이런 상태였습니다. 집들이 초가집이 꽉 차 있었어요. 지금 경주에 가면은 저 돌을 어떻게 쌓는가 봅니까? 중간중간에 말뚝 박아서 비계를 다 해가지고서 해서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금관이 나왔는데, 지금 이달 며칠까지냐, 설까지 저 경주 박물관에서 신라 금관 이제까지 발견된 6개 전시회, 그거 저 예약이 굉장히 힘든데 뭐 의원님들은 뭐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꼭 한번 가보세요. 그 여태까지 나온 6개의 장엄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금관총에서 금관만 나온 게 아니고 만점이 나왔어요. 금만 7.5kg이 나왔어요. 대단한 거죠. 금팔찌 나오지, 허리띠 나오고, 목걸이, 금신발. 1921년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 해놓고 엄청난 도록을 만들어서 세계에 자랑을 했어요. 신라는 금관에는 이게 우리를 선전한 게 아니고 일본 고고학이 발달했다고 선전한 거. 21년이니까. 근데 그때는 투탕카멘은 192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라가 황금의 나라라고 고고학에 알려진 거는 먼저 이게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금룡총이 나오고 서봉총이 나오고. 근데 우리 해방되고 우리는 그 근간이 안 나왔어요. 그랬다가 1967년에 그 경주 최부잣집이 있는 데가 교동인데, 교동에서 어떤 사람이 땅굴을 3년 파가지고 이거를 꺼내서 팔아먹다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유물은 뺏기고 감옥으로 갔는데 완전히 쇼생크의 탈출이에요. 지금도 몰라요. 그 우리가 조사했는데 어느 무덤인지. 그 지금 이것까지 초기 이런 거가 이렇게 발달한 거죠. 그랬는데 1970년인가요? 경부고속도로가 그 개통되고 나서 이 경주에 사람들이 그렇게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 포항제철 화입식에 가다가 사람 오는 걸 보고 경주 역사문화 종합개발계획을 세우라고 해가지고 보문호수에 보문단지하고 불국사 복원, 석굴암 가는 길 경주박물관 짓는 거, 그리고 무덤 하나를 파서 근간이 나오면 거기에 전시관을 짓는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요. 근데 깜깜한 시절 얘기인데 우리 경부고속도로 처음에 그 뚫린 거가 70년 뚫릴 때가 예산이 400억 원이었어요. 그때 뭐 참 잘 생각 보세요. 그때 그 당시 내 대학교 4학년 때 그때 등록금이 3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0배 뭐 곱하. 근데 이 프로젝트는 1,500억이에요. 근데 이걸 IPRD에서 착안하는데 성공해요. 왜 성공했냐? 그거를 만든 프로젝트를 만든 게 김수근, 김중업, 나상기 최고가는 건축가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활용을 제대로 했던 거죠. 공무원이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거를 해야 되는데 발굴이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근간이 다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어떻게 하니서 제일 큰 그 황남대총 쌍분이에요. 저쪽에 있는 거. 길이가 120m, 폭이 80m, 높이가 24m예요. 근데 여태까지 한 번도 무덤을 판 적이 없어요. 무너진 데에서 근간을 주워냈지 무덤을 발굴해서 한 적이 없으니까 저거를 바로 한다는 거는 임상실험 없이 수술에 들어간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문화재관리국에서 그 옆에 있는 155호분을 시험 발굴을 해서 임상실험을 하고 그 경험으로 흙이 얼만큼 가니까 자갈이 얼마 나오고 또 뭐가 한다는 경험으로 이거를 하자. 그래서 1년 동안에 그거를 155호분을 임상실험을 했는데 거기서 근간이 나와버렸어요. 그게 천마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데 이게 발굴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뭐 발굴 왜 안 하냐 그런 말 할 수 없는 게, 아니 발굴을 삽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 다 파네요. 포클레인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황남대총 때 이 자갈 옆으로 빼낸 거가 7,800대 분이었어요. 트럭으로. 딴 데 실었다가 다시 가져오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해가지고 58,000점의 유물이 나온 거가 황남대총입니다. 그랬는데 지정왕이 마지막 말일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순장하지 말고 호화분묘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때 503년에 이제부터는 마리간이라고 그러지 말고 국제적인 통어로 왕이라고 칭호하고, 서라벌 사로 여러 말이 있는데 이제는 국호는 신라라고 한다. 신라는 덕업일신 망라사방, 덕업이 날로 새로워져서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그게 신라의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신라의 말뜻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들은 일이 없고 이런 데에서 그래서 내 답사기가 팔리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만 찾아가지고 다 얘기하니까. 정말로 멋있죠. 이번 에이펙에 국무총리가 저하고 같이 그 일하면서
에이펙이 경주에서 열리고 있는 의미를 넣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거 덕업일심 망나사방, 이것이 에이펙 선언문 속에 나온 거가 마침 여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잘 썼는데, 우리 조상들이 그냥 함부로 이렇게 살았던 분들이 아닌 것을, 그리고 이렇게 당당한 문화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도 백제까지는 해야겠는데, 백제는 공의 왕국이었어요. 이게 미륵사에서 보수하려고 봤더니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사리함이 나오는데, 부여 백마강 건너편에 왕흥사터에서 이렇게 심플한 위덕왕이 죽은 아들을 위해서 사리를 묻고 절을 세운다. 567년이다. 57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 역사지구 연성주관 유산으로 한 중에 왕궁리 석탑에서 나온 저거는 세계 사리함 콘테스트 나가면 1등 할 거예요. 아마 엄청나게 아름다워요. 이게 왕궁리에서 나온 이 사리함 속에 금강경 5,500자가 써 있는데 글자가 저렇게 써 있어요. 대침으로 써가지고 거의 점자 만드는 수준으로 붓자국의 결을 느끼게 하잖아요. 그런 중에 지금 부여의 금동 향로관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백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공주부여가 백제의 상징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한성백제 500년, 웅진백제 70년, 사비백제 120년, 그래요. 마지막 말년에 거기에서 있기 때문에 공주부여의 유물이 그렇게 경주처럼 많지 않은 이유가 500년은 여기 한성백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여의 그 왕릉이 있는 능살리에 주차장이 마땅치 않아서 저쪽에 논에다가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절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터를 보고는 하는데, 절터 마지막 모서리에 아뜰리에 구역이 있었어요. 거기에 누군가가 전란이 나니까 향로를 박스에 넣어서 지하에다 묻어놓고 피난을 갔는데, 절은 불타고 묻어놓은 사람은 다시 오지 않았다가 주차장 공사하다가 나온 게 이게 금동대학로예요. 93년에 나왔습니다. 이게 용트름을 해가지고 네 겹의 산이 돌아가는데 오인의 악사가 연주하고 있고 봉황이 날아가려고 날갯짓 하는 형상이에요. 저기 향로 뚜껑에 구멍이 10개가 있어서 향을 피우면 저와 같은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방과 사유상 2개 놓듯이 부여에는 이 향로관을 만들어서 개관을 해서 국립중앙박물관이 지금 650만 명으로 세계 3등이잖아요. 관람객 수로.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지금 관장 입장에서 이 숫자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작년에 제발 그만 좀 왔으면 했는데 결국 650만 가서 루블 박물관 850만, 바티칸 750만, 우리 650만, 우리보다 뒤에 대형 박물관 640만이에요. 그 다음이 메트로폴리탄이요. 정확한 건 이제 3월 달에 통계가 짓게 되는데, 어쨌든 5등 안에 들어가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 비결이 여러 가지 있는 중에 하나가, 내가 이거 끝나고 지금 오늘 국중박 2006년 기자 간담회를 해요. 근데 질문도 안 받고 갈 건데, 아무튼 우리 박물관에 그때 오셔서 봤지만은 옛 박물관이 쾌쾌 묵은 유물들 전시하는 곳이었다는 거를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상 없는 박물관도 가서 보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생각나는 거는 유물을 한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엑센트를 100평에다가 부처님 둘 놓고 80평에다가 이 향로 하나 놓고, 그리고 경주는 금관 6개로 중앙에 해서 엑센트를 준 거가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됐어요. 어찌됐든 백제는 어마어마한 그 공의 나라인데, 백제는 장인이 존중됐던 나라로
무령왕비 은팔찌에 은이 몇 그램 들어가고 다리가 만들었다는 공예가 이름이 써 있어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대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김부식이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 15년 BC 4년 작신궁실했다. 거미불로 화이불치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 이 성스러운 거를 지난번 판결문 속에 넣어가지고 또 그따위 판결을 했는지 아무튼 근데 이게 얼만큼 버저가 있냐면은 국민들이 이걸 얼마나 좋아하냐면 우리 동네 미카사라는 미장원 아줌마는 저기다가 거미불로 화이불치 최고의 미용실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개념으로 인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물을 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 미술은 고귀한 단순과 조용한 위대라고 빈켈만이 얘기했어요. 단순성이 얼마나 고귀하고 위대하다는 것이 조용하게 있다는 것을, 이 고귀한 단순과 조용한 위대라는 개념을 알고 아테네를 간 사람하고 모르고 간 사람 보는 시각이 달라요. 거미불로 화이불치를 갖고 부여박물관에 오신 분하고 아닌 분하고 보는 거에 차이가 있죠. 근데 이것이 김부식이 얘기한 거를 정도전이 경복궁을 지으면서 워딩만 다르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누구든지 다 좋아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저렇게 하기가 힘들어서 그럴 뿐이지. 이것이 우리 삼국시대까지 미술사로 본 우리 문화사의 내용이었고, 요 다음에 뵙기로 하고 저는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꼭 뭐 저거 대화하고 싶은 분이 한두 분 있을지 모르겠다. 혹시 지금 바쁘셔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은 저기 질문은 다음에 국중박에 가셔가지고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